이번 시간은 서페이스 모델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준비해야 될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창식이라고 검색하셔도 자, 다음에 홈페이지 접속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카티아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페이스 실습 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GSD 워크벤치로 들어가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잠수함처럼 생긴 자, 형상인데요. 자, 도면 한번 확인합니다. 자, 주어진 도면 보시게 되면 자, 아이소메트릭 뷰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소메트릭 뷰 확인합니다. 잠수함처럼 상단부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그리고 뒤쪽 부분에는 자 아래쪽에 포켓 살이 제거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XY 평면 탑뷰 입장입니다. 자, 카티아 V5에 정해진 탑뷰 입장으로 봤을 때 자, 이래 보여지면서 자, 여기에 해당하는 원점에서 가이드 커브 2라고 하는 자, 여기에 커브 양쪽 위아래 커브 자, 이용할 거고요. 자, 정면에서 보게 된 YZ 평면이죠. 카티아 V5에서 정면도 뷰를 잡으면 지금의 이 YZ 작업 평면이 잡히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보여지는 가이드 커브 1번에 해당하는 커브.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섹션 BB 보시게 되면 100mm 원점에서 자, Y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100mm 되는 섹션 컵 BB 쪽에 섹션 커브라는 단면이 만들어집니다. 섹션 커브. Y방향으로 마이너스 100mm 위치에 ZX 평면 입장에서 다음에 sek션 뷰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섹션 단면 커브가 아래쪽 하단에 섹션 커브 Y니 꼬르 100mm 위치에 ZX 평면상에서 다음에 좌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 커브 1번의 좌표, 가이드 커브 2번의 좌표 값으로 지금 세 개의 커브를 이용해서 서페이스, 메인 서피스를 완성한 후에 바디를 만들고 자, 그다음에 이쪽 윙바디 쪽과 빠지는 코어 부분을 자, 작업하는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노트란에서는 센터 라인에 대해서는 대칭 형상이다. 지금 탑뷰 입장에서 수평 축 센터 라인에 대해서 상하 대칭인 관계를 자, 확인했습니다. 자, 카티아 작업창으로 들어가서 GSD 워크벤치로 들어갑니다. 자, 최초 자, 원점에 해당되는 센터 포인트부터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포인트. 자, 센터 포인트의 색상과 그리고 모양 변경했고요. 레퍼런스 데이터 입력합니다. 레퍼런스 데이터. 그리고 지금의 이 파트 넘버는 GSD 페이지 첫 번째 예제 3번입니다. 03. 자, 그래서 최초 탑뷰 입장에서 보고 즉 XY 평면 입장에서 다음에 가이드 커브 2번에 해당하는 아래쪽에 커브 좌표 값을 한번 읽어내 보겠습니다. 가이드 커브 2번 쪽이면 다음에 자 좌표 코디네이션인데요. Alt IG로 자, 레퍼런스 데이터를 선택해서 아니요 해주시고요. 포인트 데이터라는 집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이 포인트 데이터를 복사해서 포인트 데이터를 선택한 후 붙이게 되면 자, 그 안에 또 서브 지오메트릭 셋이 생기겠죠. 자, 여기에 가이드 커브
A-A. 자, 가이드 커브. 자, 02라고 합시다. 가이드 커브 02에 해당하는 포인트 데이터 값들을 지금부터 정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바로 보기를 정면도 프론트 뷰에서 보게 되면 YZ. 자, 지금의 YZ 평면상에서 자, 가이드 커브 1번부터 만들어 봅니다. 가이드 커브 1번. 자, 지오메트릭 셀 이름을 가이드 커브 1번이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자, 포인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 자, YZ 평면상에서 00이라고 하는 A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센터 포인트는 숨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을 YZ 평면을 선택해 주시고 H값 0, V값도 0가 됩니다. 지금 현재 H에 해당하는 축이 Y, 그리고 V에 해당하는 축이 Z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값과 Z 값이 00, 각각 00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작업이 되면, 자, 요 값을 보시게 되면, 자, 00이라는 작업값으로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CV 해주시면,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더블 클릭해 보시면, 동일한 YZ 평면에 H값과 V값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4.4, 마이너스 14.4에 25.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복사해서 또 붙입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점은 마이너스 46, 30입니다. 마이너스 46에 30. 자, 이제 세 번째 점을 복사 붙인 다음 더블 클릭 진행하셔가지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150에 30입니다. 마이너스 150, 30.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다섯 번째 거는 마이너스 34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41에 제로. 그럼 여기는 포인트가 5개가 만들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이드 커브 1번 지오메트릭 셋에 속성 들어가서 포인트의 모양을 저는 하늘색, 포인트의 심벌을 자 둥근 까만색 점으로 자 맞췄습니다. 자, 가이드 커브 1번 자, 포인트 데이터 5개 정의했습니다. 자, 숨겨주신 다음 이제 탑뷰 입장으로 한번 볼까요? 탑뷰. 이렇게 보게 됩니다. X축이 아래쪽, Y축이 오른쪽이 되는 자, 지금 이 상황이죠. X축이 아래쪽, Y축이 오른쪽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이드 커브 2번의 아래쪽 커브를 해당하는 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와 Y 좌표 값이 각각 입력이 될 텐데요. Alt IG로 포인트 데이터를 선택 후 아니오 해주시고 자, 요 지오메트릭 셀 이름부터 자, 화살표 위로 한 번만 누르시고요. 가이드 커브 2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포인트는 XY 평면을 먼저 잡아주시고 자, 첫 번째 A 값은 00부터 시작합니다. 0탭 0.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생성한 포인트를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자, 이제 16탭 마이너스 48 16탭 마이너스 48 즉 H 값이 X 값이 되고요. V 값이 Y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값은 자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도면상에 만들어지는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자 Y 값은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고 X 값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X 16에 마이너스 48 16에 마이너스 48 다음 점은 19.5에 마이너스 140
19.5에 마이너스 140. 자, 복사 붙이기. 그 다음에 16.5에 마이너스 200. 16.5에 마이너스 200. 자, 포인트 또 복사 붙이기 해서 다음 작업은 10.5에 마이너스 262. 10.5에 마이너스 262.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 작업이 됩니다. 마지막은 제로, 마이너스 341. 제로, 마이너스 341. 자, 가이드 커브 1번과는 달리 가이드 커브 2번의 포인트는 6개가 자, 생성이 됐고요. 페인터로 가이드 커브 1번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에서 자, 이 포인트에 자, 서식은 노란색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 커브 1번 포인트와 가이드 커브 2번 포인트에 해당하는 자, 포인트가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단면을 하나 잡아주는데요. 그 섹션, 스플라인 커브의 위치가 y가 마이너스 100mm.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00mm, y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100mm 되는 위치를 잘랐는 단면, BB 입장에서 섹션 커브가 자, 이렇게 왼쪽의 커브를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 걸로. 자, 그럼 레퍼런스 데이터에서 평면을 하나, ZX 평면을 마이너스 100mm, 자, 옵셋되는 위치 평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진 평면의 이름을 ZX 옵셋 마이너스 100mm라고 ZX 옵셋 ZX 플랜을 옵셋했다라고 플랜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ZX 플랜 옵셋 마이너스 100mm. 자, 100mm 되는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다시 지오메트릭 셋을 하나 만듭니다. Alt I0 포인트 데이터 아니오에 OK 들어가서 자, 섹션 커브 섹션 커브 자 하고 해서 섹션 커브의 포인트를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포인트를 이 평면에다가 자, 작업을 하는데요. 최초 값은 20의 제로입니다. 즉 H 값이 자, 요렇게 자, 지금 상황에서 자, 정면도 입장에서 프론트 뷰를 보는데 정면도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자, 섹션 BB 방향이 오른쪽에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 X 값이 플러스 Z 값도 플러스인 자, 여기 좌측 위치에 자, 포인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20 그리고 0 첫 번째 포인트 X값입니다. X값. 자, 여기 보시면 X값이니까 H가 오른쪽 마이너스 X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부호를 H값의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컴파스를 잘 보시고 자, ZX 평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섹션에 보시게 되면 X가 좌측 방향이고 Z가 이쪽 방향에서 자, X 방향이 H 방향 오른쪽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로 입력해서 자, 포인트 좌표를 생성토록 합니다. 두 번째 컨트롤 CV 입장에서 자,
부호는 그대로 모두 마이너스로 들어갈 겁니다. 19.8, 1.6, 19.8, 1.6. 자, 다음은 사붙이기 19.5, 3.3, 19.5, 3.3. 자, 다음 포인트 컨트롤 CV 19.1, 5.1, 19.1 그리고 5.1. 자, 다음 복사 붙이기로 18.7, 6.9, 18.7, 6.9. 자, 다음 복사 붙이기로 더블 클릭. 18.2, 8.6, 18.2, 8.6. 자, 다음 복사 붙이기로 더블 클릭입니다. 17.5, 10.6, 17.5, 10.6, 17.5, 10.6. 포인트가 촘촘하게 지금 Z축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간격, 자, 확인하면서 포인트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6, 13, 16.6에 13. 컨트롤 CV 15.6, 15.3, 15.6, 15.3. 자, 다음 포인트입니다. 컨트롤 CV 14.4, 17.7, 14.4, 17.7. 자, 다음 포인트입니다. 12.8, 20.5, 12.8, 20.5. 자, 12.8, 20.5. 다음은 11.1, 22.9, 11.1, 21점, 22.9, 22.9입니다. 22.9. 자, 또 포인트 컨트롤 CV 9.3, 25.1, 9.3, 25.1. 컨트롤 CV 6.8, 27.4, 6.8, 6.8, 27.4. 자, 컨트롤 CV 4, 29.1, 4, 29.1, 1.4, 29.9, 1.4, 29.9. 그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컨트롤 CV 제로 탭 30, 제로 탭 30이 되겠습니다. 자, 자, 지금 만든 이 포인트 트리를 제가 좀 줄이면서 섹션 커브를 서식 복사로 자, 여기 찍어주고
요 섹션 커브상에 있는 포인트는 컬러를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주어진 포인트를 찍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됐습니다. 자, 근데 도면상에 주어진 포인트 정보가 있다면 이 포인트 정보를 무조건 입력을 해보면 이 포인트 정보를 이용해서 커브를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작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룰, 정석이 포인트 정보가 있다면 무조건 포인트 정보를 입력을 먼저 해놓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보 값들을 갖고 Alt, IG, Wireframe, 데이터로 가서 똑같이 가이드 커브 1번 쪽, 가이드 커브 2번 쪽, 섹션 커브라는 서브 지오메트릭스에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Alt IG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선택해서 아니오 해주시고요. 자, 화살표 방향키 위로 가이드 커브 1, 01. 자, 이 가이드 커브 1번을 복사해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붙이게 되면요. 자, 요거는 이제 가이드 커브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 하나 더 붙인 요 값은 섹션 커브. 자, 먼저 가이드 커브 1번 쪽에 커브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포인트 집안들은 좀 숨겨놓고 처음에 만든 가이드 커브 1번 쪽은 포인트가 5개입니다. 이 5개의 커브를 지나는 스플라인 곡선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초 스플라인 커브에서 5개 포인트를 지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세 번째 점까지는 이렇게 지나다가 네 번째 점을 찍는 순간 상단 부분이 이렇게 낙타 등처럼 휘게 됩니다. 그래서 곡률 연속을 유지하면서 제일 부드러운 3차원 곡선을 만들다 보니까 카티아가 지금 주어진 포인트 5개를 스플라인으로 만들게 되면은 지금 주어지는 도면상에 이런 가이드 커브 1번의 커브는 모양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포인트 5개를 지나게끔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번 포인트에 제가 탄젠트 디렉션이라는 방향성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는데요. 방향성은 ZX 평면에 대해서 방향을 리버스 탄젠트로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리버스 탄젠트.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커브가 1번, 2번, 3번에서 탄젠트 방향이 부여되고 4번 점 지나고 다시 5번 점을 지나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조금 함몰이 일어나면서 정면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4번 점을 지나고 다시 4번 점에서 5번 점 넘어갈 때도 좀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는 듯 합니다. 이렇게 만든 커브와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커브와 제가 이제 스플라인으로 요 점에서 다시 두 번째 점, 다시 세 번째 점을 지납니다. 그런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조건에서도 보시게 되면 지금의 이 커브처럼 완만하게 쭉 디자인 커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볼록하게 넘어가죠. 근데 제가 세 번째 점에서 탄젠트 디렉션을 Y축 방향의 노멀한 ZX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리버스 탄젠트라고 해서 3번 점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탄젠트 방향을 부여하는 스플라인
반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플라인을 숨긴 다음에 다음 스플라인 커브는 요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 시점에서도 역시 탄젠트 방향을 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향하면서 그 다음 포인트와 그 다음 포인트를 지나는 걸로. 자, 세 점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점. 앞에도 1번, 2번, 3번 점. 마지막 점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탄젠트를 구해했고요. 자, 다시 스플라인도 첫 번째 점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탄젠트 부여하고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을 지나는 자, 요 커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만든 커브와 두 번째 만든 커브를 조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조인해 있는 커브를 첫 번째 5개의 점을 지나는 스플라인으로 연결을 했는 커브하고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자, 많은 차이가 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드 커브 1번이라는 커브를 완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 무조건 주어진 5개 포인트를 다 지나는 커브를 자, 가지게 되면은 지금 이 본 도면에 자, 커브 완성도와는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해서 가이드 커브 1번 쪽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첫 번째 건 지우겠습니다. 자, 조인된 커브입니다. 가이드 커브 1번라고 만들고 자, 선 모양과 색깔을 좀 변경한 후에 그러면 이제 가이드 커브 1번의 포인트는 이제 숨기셔도 되겠죠. 자, 이제 가이드 커브 2번 쪽으로 갑니다. 디파인 정의해서 2번의 가이드 커브는 위에서 본 탑뷰 입장에서 보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잠시 가이드 커브 2번 숨기고 가이드 커브 2번의 포인트를 보이게 해서 자, 2번 가이드 커브 쪽은 포인트가 6개입니다. 6개로 스플라인으로 이 시작점부터 해서 6개의 포인트를 부드럽게 지나는 걸로 했을 때, 자, 이렇게, 자, 스무스하게 아주, 자, 곡률 연속의 양질의 3차원 커브를 만들어 냅니다. 자, 이 가이드 커브 2번은 요 그대로, 자, 그 자체를 섹션, 자, 가이드 커브 2번으로, 네, 바로 가져가도록 합니다. 자, 서식 복사를 좀 진행하고, 색깔만 좀 변경합니다. 자, 포인트는 숨기고요. 가이드 커브 1번, 가이드 커브 2번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섹션 커브라는 곳에다가 자, 포인트 데이터 내에 섹션 커브라는 자, 포인트 보이게 했고요. 자, 그거를 이제 와이어프레임 섹션 커브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스플라인으로 자, 굉장히 포인트가 촘촘하게 있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자, 포인트를 찍어주도록 합니다. 자,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자,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점입니다. 17번째 점. 자, 지금 스플라인 데피니션에 포인트가 17개가 지금 찍힙니다. 자, 17개의 포인트를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섹션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섹션 커브면서 자,
포인트는 이제 숨겨주시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자,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어진 도면에 가이드 커브 1번 정면도 입장이죠. YZ 평면 쪽에서 가이드 커브 1번, 그 다음에 평면도 입장에서 XY 평면에서 가이드 커브 2번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Y 방향 100mm 되는 평면을 자 쪽에서 ZX 평면 작업축 방향으로 해서 포인트 17개를 찍어서 역시 스플라인 커브를 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 형상의 설페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자, 왼쪽 편에 해당하는 쪽에 커브들만 우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페이스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lt IG로 설페이스 데이터라고 들어가는데요. 자, 최초 이 단면 섹션 하나를 갖고 자, 가이드 1번과 2번을 지나가게끔 자, 요 끝점은 자, 크게 확대해 봤을 때 자, 섹션의 끝점이 가이드를 교차하지 않습니다. 섹션의 끝점이 가이드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는 확대를 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 아예 자체가 섹션의 시작점과 끝점이 가이드에 놓여 있지 않는 상황의 조건입니다. 놓여 있지 않지만 자, 이 포인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가이드 1번과 2번을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서피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섹션 단면 모양의 유사한 단면 모양을 가져가면서 가이드 1번과 2번 앞뒤는 뾰족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구현을 할지. 자, 멀티 섹션은 지금의 조건은 자, 거리가 멀죠. 이거는 섹션 단면 자체가 2개 이상이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단면이 하나뿐이죠. 하나가 길게 진행하는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은 멀티 섹션은 아니죠. 또 멀티 섹션에서 섹션과 가이드의 자, 조건은 섹션의 양 끝점들이 가이드 선상에 일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멀티 섹션 작업은 절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 스윕으로 프로파일 타입이라는 단면에 익스플리스트, 즉 단면의 모양이 지금 직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래 커브도 아니고 코닉 단면도 아닌 자, 단면이 어떤 모양인지 정해져 있지 않죠. 자, 여기서 제가 이 단면의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한번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라는 자, 단면으로 투 리미츠로 자, 상단 커브 가이드와 아래쪽 가이드 커브를 자, 랭스는 0로 해서 지난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서피스는 자, 위쪽 가이드 커브 1번과 아래쪽 가이드 커브 2번을 지나면서 이 결 자체가 바로 라인 단면이라는 겁니다. 라인, 직선. 자, 첫 번째 가이드 커브를 자, 선택한 게 자, 우리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스파인은 첫 번째 가이드 커브를 지나게 되는데요.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이 디자인의 서피스 결을 만약에 Y 방향으로 내가 스파인을 정해버리게 되면은 Y축 방향의 노멀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Y축 방향의 노멀한 수직인 방향의 결이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Y축, 자, 수평이죠. Y축의 노멀한 수직인 단면의 요 단면 모양이 직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의 면이
지금 섹션 단면으로 만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섹션. 자, 얼핏 보기에는 3D로 이렇게 볼록한 듯 하지만 실제 Y축에 대해서 노멀하게 단면을 잘라 봤을 때 여기 지금 포인트 하나로서 단면이 하나 만들어졌는 단면이 보시게 됩니다. 셀렉션이 라인이라고 뜨게 되죠. 그리고 길이가 뜨게 됩니다. 라인. 자, 그러면 다시 요 이름은 제가 라인 섹션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고요. 다시 수입해서 서클로 해서 요 커브와 요 커브를 지나는데 투가이드와 반지름을 여기 반지름을 제가 한 5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스파인은 동일하게 Y 잡아서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6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오른쪽으로 가는 원 서피스는 아니고 넥스트 두 번째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지는 서피스 아니고 볼록하게 만들어지는 서피스 쪽으로 한번 결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볼록하게 만들어지는 서피스. 지금 요 결과가 우리가 지금 섹션 커브라고 만드는 요 커브 모양으로 방향으로 튀어나왔지만 이 커브 모양의 모양처럼 볼록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거와 일치하지는 않는 조건이죠. 여기서는 요 커브 자체가 어떤 모양이냐 하면요. 아크, 즉 R 값을 가지는 반지름이 50인 서클 섹션 단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서클 섹션 서클 섹션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코닉 섹션으로 요 커브와 요 커브를 지나면서 첫 번째 커브를 위에 걸 잡았고요. 탄젠트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탄젠트 방향은 세로 평면에 대해서 탄젠트가 0으로 뻗어나오고 라스트 가이드는 아래쪽 커브면서 탄젠트는 바닥 평면에서 즉 위쪽 커브에서 탄젠트 접하면서 단면을 커브를 만들고 아래쪽 가이드는 위쪽으로 탄젠트 접하면서 지금 제로로 지금 앵글 맞췄습니다. 0.5가 되는 입장은 파라미터 값이 0.5가 되면 파라볼라 포물선입니다. 스파인 커브를 Y축으로 잡고요. P값이 0.5인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물선 형태의 YZ 세로 평면에 접하는 0도로 했는데 90도로 한번 해볼까요? 90도로 하고 아래쪽 라스트 커브 쪽에서도 90도로 해서 리뷰를 해보면 지금 만들어진 이 커브 섹션은 바로 섹션 커브 모양과 유사한 방향으로 볼록하게 진행되지만 그 섹션 커브 모양보다는 조금 더 밖으로 나오는 파라미터 값 0.5로 포물선 파라미터 파라볼라 포물선 결과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값이 만약에 0.5보다 작고 0보다 큰 값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0.3 정도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타원 엘립스 형태의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0.1부터 0.49까지 범위가 4999까지가 엘립스 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값이 0.5보다 크고 0.51부터 0.99까지가
1보다는 작고 0.5보다는 큰 범위 내가 바로 하이퍼볼라라고 해서 삼곡선 형태의 서피스를 자,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는 P값을 0.99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99로 해서 지금 이 엣지가 생성되면서 자, 이렇게 쌍곡선의 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0.9 정도만 해도 자, 이렇게 서피스가 보여지죠. 자, 지금의 요 서피스는 코닉 섹션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코닉 섹션 단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P 값이 0.5이냐? 0.5는 파라볼라, 포물선, 0.5보다 작고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타원, 엘립스, 자, P가 0.5보다 큰 0.5, 1부터 1보다 작은 값 범위 내는 0.5, 1부터 0.99까지가 하이퍼볼라의 삼곡선 서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단면 형태가 아닌 우리가 정해놓은, 만들어 놓은 커브를 따라가도록. 자, 그리고 가이드가 두 개를 가지기 때문에 서브 타입을 with to guide 커브를 가져갑니다. 프로파일은 우리가 만든 커브가 되겠고요. 가이드 커브 1번, 가이드 커브 2번 찍어봅니다. 자,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 이 섹션 단면의 시작점도 그렇고 끝점이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게 되죠. 지금 일치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조건에서 스파인 커브를 Y축이라고 정한 상황에서 OK를 한다면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서피스 칼라를 좀 정의를 해서 자, 보시게 되면 이 섹션 단면이 가이드를 자, 확대해 보시면 위쪽에도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그냥 면을 자, 임시로 만들어줍니다. 아래쪽에도 보시게 되면 자, 섹션 단면이 아래쪽 가이드를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피스를 결과물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자, 앵커 타입이라고 나오는데 앵커가 이제 우리가 닷을 내리는 거죠. 배가 항구에 정착했을 때 자, 닷을 내리는 앵커 타입이 2포인트로 자, 앵커 포인트 1번이 가이드 커브 1번 쪽에 해당하는 섹션의 자, 단면의 위에 포인트점 컴퓨티드가 아닌 위에 포인트점을 앵커 포인트 1번으로 잡아주고 자, 앵커 포인트 2번은 섹션의 아래쪽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시면 아까 좀 전의 결과와는 달리 섹션이 가이드 1번, 2번 쪽을 자, 일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섹션의 단면이 가이드를 따라가는 걸로 인식시켜 주면서 앵커를 정의해서 서피스가 가이드 커브에 딱 일치되도록 해서 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면의 섹션의 커브를 자, 저 끝과 저 앞쪽까지를 모두 자, 어떤 단면 모양인지는 모르죠. 스플라인 자유곡선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들었던 라인도 아니고 서클도 아니고 코닉 단면도 아닌 지금의 수입 자, 4번은 explicit 섹션으로 가져가는 이 결과물의 서피스가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할 디자인의 서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서피스를 가지고 자,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자, 윙 서피스와 함께 좌우 대칭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